일단 미리 흥빛고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일단 실전 모의고사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학교 프린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작년이랑 재작년 이런 출제된 경향을 보고 일단 모의고사와 이 교과서 문제 위주로 해서 예상 문제를 좀 뽑았으니까 시간을 재서 꼭 풀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의 문제들은 좀 쉬운 것들을 좀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갔습니다. 1회차는 좀 더 2회차보다는 쉽고요. 2회차는 다음에 올리기를 2회차는 1회차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죠. 앞에 문제들은 A가 2x 제곱 3x 빼기 4 B는 x제곱 2x 있을 때 2a 더하기 4b를 간단히 하면 계산 틀리면 안 되겠지. 2a는 4x 제곱 2x 빼기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는 4x 제곱 마이너스 8x 둘을 더해주면 2a 빼기 4b는 4x 제곱 4x 살리고 14x 빼기 8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a는 루트 플러스 1 b는 루트 2 빼기 1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많이 나오는 문제죠. 곱셈 공식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합과 곱으로 대부분의 문제들을 대부분의 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일단 더해보면 2 a, b는 1곱과 대입하면 되겠지. 2루트 2를 세제곱하면 2루트 2 제곱이 8이죠. 얘가 또 2루트 2 그 다음에 3에 2루트 2 16루트 2 빼기 6루트 2니까 10루트 2겠지. 그래서 K는 10입니다. 3번 3. 다항식 px랑 상수 a에 대하여 x 세제곱 5x 제곱 2x 플러스 6은 x 플러스 3 px 플러스 ax a에 대한 항등식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라고 했으니까 x에 아무 그 값이나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 근데 아직 px의 정체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x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45 6 플러스 6 그러면 18은 제로 마이너스 3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나 넘기면 x 세제곱 5x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8x 플러스 6이 x 플러스 3 px 그러면 졸제법으로 써봅시다. 1, 5, 8, 6 3 넣으면 1, 3, 2, 6, 2, 6 제곱 그래서 px는 x제곱 2x 플러스 2가 되고 p-3은 9 빼기 6 플러스 2 해서 5가 되겠네요. 답은 1번 4번을 보면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9의 인수인 것은 그렇죠? 일단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다 짝수차로만 되어 있는 식을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죠. 보기차식 보기차식의 해법은 일단 첫 번째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그냥 인수분해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냥 인수분해가 지금은 안 되잖아.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어 보자.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들 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출 거냐면 상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편해요. 여기 2차식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상수한테 맞추는 게 여기 나중에 완전 제곱식으로 빠지는 게 더 편하니까 9에 맞추면 6x 제곱 플러스 9 빼기 4x 제곱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인수가 되는 것은 얘가 되겠죠? 네, 5번. 네, 점수 가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앞에 좀 깔려 있을 테니까 걔네들 실수 없이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5번 x 20승 빼기 x의 10승 플러스 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할 때 여기다 1 넣으면 나머지가 나머지 1이네. 그치? 걔를 이렇게 식으로 했을 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1차수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지? 결국은 어는 q-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뭔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 식에다 직접 qx를 구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니까 혹시 이게 0분의 0 이런 걸로 그게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게 만약 마이너스로서 0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사라지지. 그러면 넘기면 2q 마이너스 1이 2니까 q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4번 6번 이것도 역시 숫자로 되어 있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이 2024의 제곱 2023 딱 봐도 뭔가 치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무엇을 치환할까? 제일 많이 등장한 놈을 만드는 게 좋겠지? 2024 2024를 내가 t라고 해볼게. 2024를 t라고 해보면 얘는 t의 세제곱 플러스 1 얘는 t의 제곱 빼기 t 빼기 1이죠.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1 t의 제곱 빼기 t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지? 이렇게 나누면 t 플러스 1이니까 2025겠구나. 4번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을 보면 직선과 2차함수와의 유치관계를 묻는 문제니까 뭘 써야 될까요?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직선과 2차함수가 서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하면 d는 0이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0보다 작다라는 저 관계성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y는 x제곱 빼기 2x y는 x 빼기 2니까 넘겨봅시다. 2x는 x 빼기 2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제곱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되는 거 그냥 바로 서로 두 점에서 만나지. 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5x 빼기 1과 y는 x 빼기 3분의 1이니까 바로 갖다 놓고 풀어봅시다. 그럼 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4x 3분의 2는 제로. 판별식 써볼게요. 딱 쓰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2 0보다 크죠?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디귿 y는 3x 제곱 6x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4x 빼기 1 갖다 놓고 풀면 10x 플러스 4는 제곱. 판별식 써보면 25 마이너스 12 0보다 크지? 서로는 조식은 갖는다. 디귿 y는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3x 빼기 3은 제로. 역시 판별식 써보면 두 분의 곱이 음수라서 바로 알 수도 있지만 판별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비용인 리을 모두 다 한 번씩 0보다 크니까 서로 두 조에서 만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8번 단순 계산 문제야. x 1 빼기 i의 y는 3 플러스 i. 만족시키는 불실수에 대하여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실수,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 그래서 이렇게 0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겠지. 그러면 실수부터 정리해보자. x 플러스 y 빼기 3 i를 묶으면 x 빼기 y 빼기 1은 제로. 연립하면 되지. 3은 제로. x 빼기 y 빼기 1은 제로. 연립하면 어릴 수 있죠? 2x 빼기 4는 제로. x는 2, y는 3. x, y x가 2면 y가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x, y는 2다. 5번 9번 2차 방정식 쟤네들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일단 딱 봐도 허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각각 구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 두 근을 알파 베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정리해보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대입하든지 아니면 근 계수 관계를 쓰든지 아니면 이제 근의 공식을 쓰겠죠. 근데 이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대입하든지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든지. 일단 대입하면 알파 제곱 2 알파 플러스 3은 제로,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3은 제로라는 상황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3. 왜냐면 문제에서 실근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알파 세제곱 4 알파 플러스 2, 베타 세제곱 4 베타 플러스 2. 그냥 전개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3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3 알파야, 그치? 그럼 이렇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되죠. 알파 제곱. 근데 또 알파 제곱 또 낮출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3 알파 플러스 2 계산하면 5 알파 플러스 8. 그럼 이건 알파 대신 베타를 대입하는 거니까 5 베타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지? 25 알파 베타 5, 8에 40 알파 플러스 베타 64. 알파 베타는 3이니까 75. 알파의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0. 64. 빼면 마이너스 5니까 64에서 5 빼면 59. 1번이 됩니다. 10번.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6 있는데 얘가 각각 x 플러스 1로도 나눠 떨어지고 x 플러스 3으로도 나눠 떨어진대. q 되겠죠? 그럼 그냥 각각 연립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이걸 fx라고 해볼게. f-1은 마이너스 1은 제로, 마이너스 1 a 빼기 b 플러스 6 a 빼기 b 플러스 5는 제로입니다. f 마이너스 3은 제로 역시 마이너스 27 9a 3b 플러스 6 그래서 9a 빼기 3b 27 27에서 6 빼면 마이너스 21 3으로 약분이 되지. 3, 2, 7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빼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2는 제로, a는 6이네. a가 6이면 b는 11 더하면 17이다. 3번. 그지? 11번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래요. a, b는 실수. 그랬을 때 기억은
Z 3승의 바는 당연히 혈육수의 성질에서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해요. 각각 침투해서 각각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Z 플러스 EI, Z와 빼기 EI. 얘는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다 침투해서 풀려 나온다 그랬지? 얘는 이 바를 붙여버리면 이 i의 바랑 똑같은 거니까 어떤 복소수랑 그 혈육수 곱하면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디귿 z 더하기 z 바가 0이면 a는 0이냐? 네. 그럼 이거 더해보면 되지? a 플러스 bi, a 빼기 bi. 얘가 0이니까 a가 0입니다. 디귿도 참이 될 것 같아요. 무난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지금까지 무난한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이제 네 번째 페이지 사이가 이제 좀 문제 간격을 이렇게 쓰면 이제 5페이지까지겠지만 문제 번호를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범위부터가 계속 난이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문제 그 다음 문제를 좀 봅시다. 네. 12번. x에 대한 2차 문제는 x제곱 2배의 k 빼기 x, k 빼기 x, k 빼기 1의 제곱 빼기 b는 제곱.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키포인트들이 이런 거죠. 중근을 갖는다,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중근은 판별식이 0이다를 쓰라는 얘기죠. 판별식이 0이다를 써봅시다. 짝수니까. 그러면 k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는 제로. 정리해보면 2ak a 제곱 빼기 k 제곱 2k 빼기 1 플러스 b는 제곱. 그지? k로 정리해보면 2로 꾸면 1 빼기 a 그다음에 a 제곱 빼기 1 플러스 b는 제로. k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이정계수법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a는 1, b는 제로.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 되겠네요. 2번. 13번. 마이너스 1, x 4. 이 범위에서 x제곱 빼기 6x 제곱 3,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9의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4차지. 우리 중앙사는 2차 함수까지니까 이 4차 함수를 직접 그리거나 뭐 성질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을 복잡하거나 할 때는 t로 치환을 한다. 복잡하면 치환한다. 복잡하면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죠? 범위를 신경을 써보자. 범위를 신경을 쓰자. 범위를 신경을 쓰면 일단 t x제곱 빼기 6x를 t라고 본 거니까 범위를 한번 봅시다. 0, 6 이렇게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축이 3이잖아. 4는 여기 정도까지 오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지 7, 3일 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9.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부터 7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9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t의 제곱 3t 89야. 그지? 그러면 이 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죠. 2분의 3일 때, t가 2분의 3일 때가 최대값이야. 최소값을 물어봤지? 축이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9부터 7까지는 마이너스 9일 때가 이 정도고 7일 때는 요보다 가깝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9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넣으면 81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7 89 그러면 89에서 81 빼면 8 27에서 8 더하면 마이너스 19 그래서 3번이 4번 2차 함수 y는 x제곱 ax 플러스 b까지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1과 2,5에서 접한대요. 접한다. 2,5에서 접하니까 얘랑 예를 들어 풀면 2라는 놈이 바로 근근이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면 5다도 맞죠, 그지? 이걸 fx라고 하면, 그지? f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5입니다가 하나 나올 거고, 그지? 두 번째는 얘랑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다, 그지? x제곱 a 빼기 2x b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판별식 쓰면 너무 복잡해요. 판별식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 어느 점에서 접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이 바로 x 빼기 2의 제곱이 0이구나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구나. b는 5구나. 그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판별식 쓰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해. 이거 연립하면 더 복잡해요. 해야지. AB는 마이너스 C입니다. 2번. 여기까지 좀 무난한 문제들을 넣어놨고요. 이제 조금 아까보다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지. 15, 16, 17, 18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y는 2x 플러스 3 y는 ax 제곱 여기가 b예요. 쭉 내려보고 쭉 내립시다. 여기가 c 여기가 h 여기가 알파 요 좌표는 베타예요.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는 뭐야? 요 이차함수랑 얘랑 만나는 게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저거니까 말 그대로 연립하면 근이라고 볼 수 있지. 2x 빼기 3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ABC의 넓이가 7이래. ABC의 넓이가 7이래. 그럼 ABC의 넓이는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기울기가 2라는 건,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비율. 기울기가 2니까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면 여기도 베타 빼기 알파에 곱하기 2죠.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에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이게 7이래. 그리고 뭐야?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 7이래요. 두 근의 차는 공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합과 곱으로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우리 앞에서도 그 어떤 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도구가 합과 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앞에 문제 풀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면 알파 베타는 a분의 2의 제곱 빼기 4배 알파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a분의 마이너스 3이 7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역수라서 좀 보기 싫을 수 있는데 일단은 써볼게요. 4 a분의 12 빼기 7은 제로. 양변에 a 제곱을 곱하면 4 플러스 12a 7a 제곱은 제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a는 2거나 7분의 2인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a 값은 2겠네요. 그죠? a 값은 2야. a 값이 2니까 이제 여기서 합과 곱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가 2니까 1이고 2배. 알파 베타는 뭐야? A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7이 2가 약분이 되니까 4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오면 같은 거 기억하시고 두 분의 차라는 거는 따로 공식은 없어요. 교과서에서는 합과 보호만 돼 있으니까 혹시 지금은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했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해도 저렇게 두 분의 차 공식 이런 멘트 쓰지 마시고 합과 곱으로 다 변형을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6, 17, 18 볼게요. 16번은 다항식 px랑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면 돼요. qx 빼기 1의 제곱 qx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은 x 빼기 1 x px 둘 다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일단 0으로 날리면 px의 정체를 모르니까 x는 0, x는 1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날려버리는 걸 넣는 게 좋죠. q0 빼기 1의 제곱 q1 빼기 1의 제곱이 제로니까 q0은 q1은 1 이렇게 돼요. x는 1을 대입해보면 q1 빼기 1의 제곱 q2 빼기 1의 제곱이 또 제로죠. 그러면 Q0, Q1, Q2를 넣었을 때 다 1이 된다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QX가 최고차기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QX 빼기 1이라고 하는 놈은 다 근을 0, 1, 2를 갖는구나. 0, 1, 2를 갖는구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이렇게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 대신 넣어보면 이제 PX의 정체도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그지? x 플러스 1의 제곱, x 제곱, x 빼기 1의 제곱이 x 빼기 1, x, px. 약분이 되지? 다항식을 했으니까 x, x 빼기 1, x, x 빼기 1, x, x 빼기 1. 그래도 역시 이걸로 공통 인수로 묶이게 되죠? x, x 빼기 1 묶으면 x 빼기 2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px구나. 네,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qx도 나왔고 px도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q3은 3 넣으면 3, 2, 1 6 플러스 1이니까 7 되고 p에다가 2를 넣으면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이거 제로니까 2를 넣으면 여기 9가 돼요. 18이겠네요. 9를 더하면 25 3번 17번 교과서에도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고 모의고사도 많이 지출됐던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어느 호수에 설치된 분수의 한 물줄기는 딱 봐도 여기 분수의 가운데 대칭축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지? 잡으면 될 것 같아, 그지? 여기가 이 좌표로 잡는 게 평면이죠. 좌표 평면에 놓으시면 됩니다. 6.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같대.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겠죠. 만나는 지점에 일단 만나는 지점 자체를 구해야 돼요, 그죠? 요놈부터 구해볼게. 요놈은 2차함수부터 구해보면 이걸 fx라고 해볼게. a x제곱 빼기 4라고 하면 되겠지. 0을 넣으면 6이래. 6은 0 넣으면 마이너스 4a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 직선은 gx라고 해볼게. 개수, 기울기는 모르니까 x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쟤랑 접하게 되는 놈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4는 m x 플러스 4분의 9 되죠. 보기 싫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3 x 빼기 4는 마이너스 2m x 플러스 4분의 9 넘겨봅시다. 3x 제곱 2mx 빼기 12 플러스 18m은 제로. 접한다고 했으니까 한 별 쓰면 되겠지. 한 별 쓰면 m제곱 빼기 ac B'제곱 빼기 ac잖아. 3 18m 빼기 12는 제로. m제곱 54m 36은 제로. 한번 다시 볼게요. 계산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요 놈이랑 요 놈,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1을 곱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9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마이너스, 요 플러스 2분의 9n. 는 제곱. 한 별씩 쓰면, 여기가 2분의 9. 다시. 그럼 m제곱 2분의 27n 플러스 36은 제로. 2n제곱 27n 플러스 72는 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도 되는데 혹시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그렇지? 어떻게 하지 하지 말고 안 보이면 바로 뭘 해야 돼요? 바로 근해 공식을 쓰세요. 맞죠? 근해 공식 쓰세요. 이게 뭐 찾으려고 뭐 98에 72 뭐 해야겠지. 뭐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괜히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지? 바로바로 그냥 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m 얘는 27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이거 제곱 27 제곱 마이너스 4 여기가 8 72 여기가 이게 27이라는 게 9 곱하기 3이야. 그지? 여기는 8, 9, 70이다. 27의 제곱. 여기는 8의 제곱, 9니까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27, 23이야. 그래서 여기는 27 빼기 24에 27, 24.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놈을 우리가 막 너무 복잡하게 구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우리가 인수분해 혹시 안 됐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저거를 말했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힘들게 하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온 거거나 아니면 계산을 틀렸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보니까 제가 계산을 여기서 잘못했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죠.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뭔가 내가 계산을 틀렸구나 생각을 하면 좀 편해. 그렇지? 왜 안 될까 이러지 말고 그럴 때는 다시 검토를 좀 하시면 돼. 검토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객관식 지금 문항이잖아. 객관식 문항이니까 왜 안 되지? 그러지 말고 5m 빼기 12는 제로. 한 번씩 써보면 m제곱 빼기 3 5m 빼기 12는 제로. m제곱 15m 플러스 36 그지? 12랑 3이겠지? m이 10이거나 아니면 3이야. 근데 그 중에서 3이겠냐 아니면 10이냐 이거지. 그럼 그건 뭘로 따지느냐면 여기
요 접하는 접점을 따줘야 돼. 왜냐면 요 중간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지? 예, 중간에서 만나야 되니까 만약에 12라고 치면 3x 제곱 여기가 24x 플러스 이게 얼마야? 12면 60에서 10에서 48이다. 그지? x 제곱 8x 16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니까 저 더 뒤지 말이 안 되지. 얘는 말이 안 돼. 자, m은 3이 되겠죠? 네, m이 3일 거야. m이 3이면 그냥 3x 제곱 6x 3이면 플러스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말이 되죠?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 이걸 m 3이니까 거기다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4분의 5다. 4분의 5에다가 m이 3이니까 15 이렇게 되겠죠. 네? m이 3이고 그지? 네. x가 마이너스 1이면 네. 저렇게 되겠죠. m이 12, 네, m이 3. 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서 확인하면 돼.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구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m이 3이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9에서 4분의 5, 4분의 15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5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아니면 이차함수에다 넣어도 돼요. 아까 요 보면 m x 2분의 9였나? 네. 아까 2에서 2분의 5지? 2분의 5였지? 네. 2분의 5랑 그 다음에 y는 a x 빼기 4였으니까 아까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1이었고 m이 3이었으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넣고 a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무튼 같은 값이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넣으면 여기 3이 되겠지. 마이너스 3. 그래서 아까 잘못 얘기했네. 2분의 9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서 3 곱하기 2분의 3에서 2분의 9가 되든지 결국은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 좀 이제 뒤로 가면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 판별식이 0이다 이런 것들만 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판별식이 0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끝까지 y 좌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뭔지 잘 확인하면서 풀도록 하세요. 18번 실수 k에 대해서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만나는 범위가 마이너스 2 또는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2, 1이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1을 넣어보면 제로야.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상황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2, 1. 절대값을 씌워도 되는데 그냥 저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y는 x 플러스 k랑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근데 gk는 어떻게 되겠냐? gk는 x 플러스 k니까 g가 1짜리니까 이렇게 되면 한 개 안 만나잖아. 그치? k가 x 플러스 k니까 이게 1,0이니까 뭐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대가 이렇게지.
K가 마이너스 1대가 1,0을 지나니까 이때가 한 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제 빵 개.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두 개였지, 두 개였다가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되겠네. 그치? K가 2면은 세 개. 그치? K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면 두 개. 그러다가 여기 또 4개가 되다가 4개지 4개. K가 2보다 크고 어디? 이게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치? 이 접하는 순간을 딱 구하면 그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다. 그치? 거꾸로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x 빼기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k야. x제곱 2x k 빼기 2는 제로. 한 별씩 0해야 되니까 이게 1이어야 되지. 그래서 k가 3일 때겠네. k가 3보다 작을 때는 4개. k가 3일 때가 3개. k가 3보다 크면 2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k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gx를 할 수 있으니까 gk 말고 그냥 x로 바로 바꿀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빵개. 그림을 작으면 빵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한 개. 그지? 네. 간격도 웬만하면 맞춰주자. 0, 1, 2. 1에서 2 사이면 하나, 두 개. 2일 때가 하나, 둘, 세 개. 2에서 3 사이는 4개. 그러면 다시 2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y는 gx. 이제 걔랑 y는 t로 묶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면 안 만날 수 있지? 최소 값은 안 만나는 거. 교점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안 만나겠지? 그때는 HT가 제로가 될 것 같고, 그지? 또 만나는 게 있나? 네, 마이너스 1,1이구나. 네, 쏘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1이죠. 네.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니까 무조건 이거 하나 만난다는지. 근데 이렇게 돌려보면 이때가 빵이지, 그지? 이때 HT는 한 개. 요거 빼놓고는 안 만나니까 한 개. 그럼 이제 움직여 보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면 여기 만날 수 있겠네? 요놈 만나고 요놈 만나고 요놈 만나고 요놈 만나게 되면 네 개네. 그지? 그때 그러면 요게 가능한지만 확인해 보자. 요게 요점을 지날 수도 있잖아. 3, 이게 4니까 그렇게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지? 요놈은 마이너스 1,1. 그지? 그러면 요거는 2,3. 3 지나갈 때 2. 3 지나갈 때 2지 기울자.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3분의 2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그럼 거기다 3을 넣었을 때 4보다 커야지 지나가겠지? 2,4니까 그럼 저기다가 3을 넣어보면 3분의 2 곱하기 3을 넣으면 4 플러스 1이 어떠냐? 3분의 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불가능하겠다지? 요게 5구나. 5가 불가능하지? 실제로는 요게 더 요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불가능하네. 요거는 요거 지날 때는. 그래서 요건 불가능하니까 5는 불가능하고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가능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하면 착각해가지고 요것도 지나간다 착각할 수 있어. 그래서 꼭 반드시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치? 확인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치? 대충 그리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여기 지나간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까지만 지나고 이거 해보니까 여기 밑을 지나 나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안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4개가 맥시멈, 하나가 미니멈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객관식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19번. 네, 이제 주관식 1번이죠. 4 B 빼기 C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빼기 C를 구하래. 그럼 이제 더하면 되지, 그래? 이건 뭐 어렵지 않지? A 빼기 C입니다. C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네. 얘는 이제 곱셈 공식을 두는 거지. 곱셈 공식을 알고 있느냐? A, B, B, C, C, A. 이거 2분의 1을 곱하면 기본 공식도 외워둬야 돼. 그치? 점수 가져가라고 주는 문제니까 얘는 2분의 1. 근데 이게 없어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더해서. 그치?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 16에다 4에다가 다 하면 24니까 4하면 12. 어렵지 않죠? 20번 이차함수 j의 최소값을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가 x 빼기 a의 제곱 a제곱 플러스 a 그치? 그러면 a가 지금 미정계수니까 늘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으면 그 놈 안에 즉 대칭축 안에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점이 이런 점이지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냐 즉 대칭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바뀌냐고 뭐가 바뀌냐 최소가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a가 축이 a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최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최소 값을 물었으니까 최소 m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최소는 f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a 플러스 a 3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처음에 몰랐는데 최소가 여기 있지? 여기부터 여기니까 a일 때가 최소구나. 그래서 a가 등호는 둘 중에 한 군데나 붙여줘. 이때는 최소는 fa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축이 이번엔 이렇게 있을 때에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그래서 최소는 밑에. 그래서 축이 여기 있으니까 1보다 a가 클 때에는 최소는 f1 값이 1 값이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그려봐야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 요 사이는 이렇게 0하고 1 사이니까 0하고 1을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옆에 다시 빌게요. a 마이너스 1 0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선인데 여기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실제 구형은 접선처럼 돼요. 접선처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실제 해보면 접선처럼 돼요. 이렇게 접선처럼 된다. 그래서 이제 얘의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되지 2분의 1일 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4분의 1 최대값은 최소값의 최대값은 4분의 1이다.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한번 넣어봤어요. 이차함수에 이제 뭔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개수 중에 미지수가 있으면 케이스를 나눠라.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렇죠? 구간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복소수에서 조금 노가다를 시키거나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한번 넣어봤습니다. 알파를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베타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알파의 m, 베타의 n이 i래요. 이걸 만족하는 m, n은 각각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때 m 더하기 2n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일단 이걸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중앙사를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아, 요 놈은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구나. 그래서 아, 베타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구나. 그지? 아, 저런 에서 나왔구나. 아, 그래서 얘는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6번마다 반복이구나. 6번마다 반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한 세트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좀 외우고 있어야지. 요 놈은 요거랑 비슷한데 허수분이랑 실수분이 교체가 됐지. i를 뽑아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i 빼면 이렇게 된다. 그럼 뭐야? 얘를 봤더니 어때? 베타 바에 i를 붙였어. 그치? 베타 바에 i를 붙였어. 그러면 뭔가 여기서 이제 얘는 몇 번마다 주기가 있느냐? 얘는 2번마다, 2번. 아, 4번마다 미안해. 4번마다 반복. 얘는 6번마다. 뭔가 둘이 합치면 12번마다. 주기는 12번마다. 이렇게 뭔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일단 추측이야. 추측. 그치?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베타 바랑 무슨 관계인지 봤던 여기서 근과 계산을 보면 베타 바가 1이네. 근데 베타 상승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베타 바는 베타 제곱이네. 아, 베타 바는 베타 제곱이구나. 아, 베타 바는 베타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지? 베타 바는 베타 제곱이구나. 아, 그러니까 뭐야? 알파는 베타 제곱 i구나. 근데 i가 있는 게 귀찮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보자. 알파 제곱은 베타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베타 상승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그냥 베타가 되네. 알파 제곱이 베타가 됐어. 아, 알파 제곱 베타네. 그럼 베타 대신 알파를 넣으면 알파의 m 곱하기 알파의 2n이 되는 거네. 알파의 m 플러스 2n이 됐어. 얘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치? 아, 제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면 언제? 이게 아까 말했지? 주기는 12번이야. 알파니까 베타가 몇 번마다 알파가 4번이니까 주기는 12. 그러니까 처음 숫자만 하나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12번마다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알파가 베타 바의 i야. 좀 외워둬야 돼. 알파가 베타 바의 i인데 i만 나오려면 일단 이놈이 어때야 돼? 뭔가 실수 튀어나와야 i만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적어도 세제곱은 해야지 내가 실수가 되니까 세제곱 일단 해보자. 안 되면 더 곱해보면 되지. 베타 바의 세제곱 i의 세제곱. 근데 베타 상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i의 상승은 마이너스 i의 그래서 i가 됐네. 그러니까 얘가 되는 놈은 언제야? 알파의 3승일 때 처음으로 i고 그 다음에 주기가 10이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10 3 더하기 24 그지? 3 더하기 36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런데 m하고 n의 범위는 언제야? 1부터 10까지니까 얘를 더한 건 언제야? 맥시멈이 30이야. 얘가 10이고 10이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27이 되겠죠. 최소는 3이 될 거다. 여기 미니멈, 여기가 맥시멈.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서술형이라고 하면 이걸 외웠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줘야 돼야지. 아, 얘를 실제로
제곱을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인 걸 보여주는 게 안정적이겠지. 안정적으로. 그래야 풀이에서 감점이 없을 거야. 외운 대로 그냥 이거잖아요 라고 쓰면 감점 당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세제곱을 해서 요건 마음속에만 두고 있고 실제로 서술형 답을 작성할 때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는 보여주세요. 알았죠? 그래야 감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한비꼬에 맞게끔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 도움이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반응이 좀 좋으면 또 2회차도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밑에다가 그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